전쟁 기술은 국가에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 안전과 파멸의 문제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탐구의 주제이다. 최고의 전쟁 기술은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다. 내 계획을 밤과 같이 어둡고 뚫을 수 없게 하라. 내가 움직일 때는 벼락같이 움직여라. 강하면 약해 보이고 약하면 강해 보인다. 기회는 잡을수록 배가 된다. 적을 알기 위해서는 적이 되어야 한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면 군대를 사용하지 마라.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두렵지 않다. 나를 알지만 적을 모른다면 승리를 거둘 때마다 패배도 겪게 될 것이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모든 싸움에서 패한다. 혼란 속에 기회도 있다. 승리는 문제 속에서 기회를 찾는 데서 온다. 가장 큰 승리는 전투가 필요 없는 것이다. 강가에서 충분히 기다리면 적의 시체가 떠오를 것이다. 위대한 군인의 한 가지 특징은 그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싸우거나 전혀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사방에 지원군을 보낸다면 그는 어디에서나 약해질 것이다. 당신의 부하들을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하라. 그러면 그들이 너를 따라 가장 깊은 골짜기로 들어갈 것이다. 사람과 전쟁에서는 모든 것이 공평하다. 전술 없는 전략은 승리로 가는 가장 느린 길이다. 전략 없는 전술은 패배전의 소음에 불과하다. 전쟁에서 가장 강한 것을 피하고 약한 것을 공격하는 것이 도리이다. 모든 전쟁은 속임수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야 하며 우리의 군대가 움직일 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 가까이 있을 때는 적에게 우리가 멀리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다고 믿게 해야 한다. 승리는 대가를 기꺼이 치르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승자는 먼저 이기고 나서 싸우고 패자는 먼저 싸우고 나서 이기고자 한다. 쉬울 때 어려운 일을 계획하고 작은 일을 할 때 위대한 일을 하라. 형태가 없을 정도로 극도로 미묘하라.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극도로 신비로워지면 당신은 상대의 감독이 될 수 있다. 적을 물리칠 기회는 적 자신이 제공한다. 가장 좋은 검도 소금물에 빠지면 결국 녹이 쓴다. 전쟁의 본질은 끊임없는 변화이다. 승리하는 사람은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단호하게 변화한다. 그들은 흐름을 유지하면서 조절하는 큰 강과 같다. 피한 싸움은 질 수 없다. 상대방이 후퇴할 수 있는 황금 다리를 만들어라. 싸우려는 사람은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최고의 탁월함은 싸우지 않고 적의 저항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훌륭한 결과는 작은 힘으로도 얻을 수 있다. 먼저 무적이 되는 법을 배운 다음 적이 취약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당신보다 강한 적과 교전하지 마라. 그러나 불가피하게 교전해야 한다면 적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의 조건에 따라 움직여라. 전쟁의 진정한 목적은 평화이다. 움직이기 전에 숙고하고 숙고하라. 100번의 전투에서 100번의 승리를 거둔 것이 기술의 절정이 아니다. 싸우지 않고 적을 제압하는 것이 기술의 절정이다. 적이 강할 때는 피하고 사기가 높으면 우울하게 만들어라. 약하고 모자라게 보여서 그들을 자만심으로 채워라. 뭉쳐있으면 떼어놓은 후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라. 힘을 다해 싸우면 생명의 기회가 있다. 스스로가 구석에 몰려있으면 이미 죽은 것과 같다. 고대인들이 영리한 전사라고 부르는 것은 승리할 뿐만 아니라
쉽게 이기는데 뛰어난 자들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성공할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전투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온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우위를 점하게 될 것이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의 전략을 공격하는 것이다. 겸손한 언어들과 준비가 늘어난다는 것은 적이 곧 진군할 것이라는 신호이다. 폭력적인 언어들과 공격을 가하는 것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적이 후퇴할 징조이다. 영리한 전투원은 자신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지만 적의 의지가 자신에게 강요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신중하게 적군을 기다리는 자는 승리할 것이다. 평화에는 더 많이 땀을 흘리고 전쟁에는 덜 피를 흘려라.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승리이지 장기전이 아니다. 신속함은 전쟁의 본질이다. 적의 준비 태세를 이용하고 예상치 못한 경로를 통해 길을 만들고 무방비 지점을 공격하라.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적군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고 그에 대한 준비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적을 유인하기 위해 미끼를 내밀어라. 무질서한 척한 후 물리쳐라. 공격에 능숙한 적군은 어디를 방어해야 할지 모른다. 그렇기에 수비에 능한 자를 앞에 내세우면 적군의 방어체계는 무너질 것이다. 장기전으로 이득을 본 국가는 없다. 전쟁에서는 먼저 승리를 보장할 계획을 세운 다음 전투를 이끌어라. 전략으로 시작하지 않고 무자비한 힘에만 의존한다면 더 이상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 공격당하지 말아야 할 군대, 포위당하지 말아야 할 성, 싸우지 말아야 할 영토가 있다. 노련한 고용주란 현명한 사람, 용감한 사람, 탐욕스러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을 두루 고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공덕을 세우기를 좋아하고 용감한 사람은 용기를 내어 행동하기를 좋아하며 탐욕스러운 사람은 재빨리 자리를 잡고 어리석은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이 관대하지만 권위가 없다면 명령을 실행할 수 없을 것이다. 게다가 무질서를 진압할 능력도 없을 것이다. 그러면 당신의 병사들은 버릇없는 아이들처럼 굴 것이다. 한번 파괴된 왕국은 다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도 결코 다시 살아날 수 없다. 적군과 당신의 군대를 주의 깊게 비교하면 힘이 넘치는 곳과 부족한 곳을 알 수 있다. 산과 숲, 더럽혀진 곳과 교착 상태, 늪과 늪지대를 알지 못하면 군대를 가지고 기동할 수 없다. 현지 가이드를 이용하지 않으면 땅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진영에서 소동이 일어나면 장군의 권위가 약해진다. 현수막과 깃발이 흔들리면 폭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장교들이 화를 낸다면 남자들이 지쳤다는 뜻이다. 높은 인격과 지능을 가진 군주는 올바른 사람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에게 책임을 지우고 결과를 기대해야 한다. 적의 성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내 성향을 숨길 수 있다면 집중할 수 있고 적군을 분열시킬 수 있다. 날아가는 새들의 상승은 매복의 신호이다. 놀란 짐승은 갑작스런 공격이 다가오고 있음을 나타낸다. 전조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신적인 의심을 없애라. 그러면 죽음이 오기 전까지 어떤 재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진다. 적과 멀리 떨어져 있고 두 군대의 힘이 같으면 전투를 일으키기가 쉽지 않으며 전투는 불리할 것이다. 지휘관은 강제가 아닌 모범을 보여야 한다. 한 명을 죽이고 1000명을 공포에 떨게 하라. 명령어가 명확하지 않고 명령이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장군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그의 명령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병사들이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장교들의 잘못이다. 전투에서 승리한 장군은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성전에서 많은 계산을 한다. 지는 장군은 미리 계산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에너지를 집중하고 힘을 비축하라. 벼락이 오면 귀를 막을 시간이 없다. 모든 전쟁은 싸우기 전에 이기고 지는 것이다. 적이 없는 곳에 있으라. 친구를 가까이 하고 적들을 더 가까이 두어라. 적과 싸우는 것보다 적을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전쟁에서 숫자만으로는 이점이 없다. 순전히 군사력에 의지해 전진하지 마라. 완벽한 지도자는 도덕법을 닦고 방법과 규율을 엄격히 준수한다. 따라서 성공을 제어하는 것은 그가 가진 힘이다. 승리할 수 없는 전투라면 싸우지 마라. 호전적인 조치에만 의존하는 자는 근절될 것이다. 평화적 수단에만 의존하는 자는 망할 것이다. 적을 파괴할 필요는 없다. 참여하려는 그의 의지를 파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므로 장군의 최고 형태는 적의 계획을 막는 것이고, 그 다음은 적군이 합류하는 것을 막는 것이며, 그 다음은 야전에서 적군을 공격하는 것이며, 최악의 정책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를 포위하는 것이다. 최고의 장군은 절대 싸우지 않는 장군이다. 적군이 당신을 공격해도 얻는 것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라. 이것은 그의 열정을 감소시킬 것이다. 고요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공정하고 자제하는 것이 장군의 일이다. 상대가 당신에게 기회를 줄 때 토끼처럼 신속하게 행동하라. 폭우가 바위를 던질 때 그것은 그 기세 때문이다. 매의 공격이 먹이의 몸을 부러뜨리는 것은 타이밍 때문이다. 약한 리더십은 가장 건전한 전략을 망칠 수 있다. 당신에게 유리하다면 전진하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있는 곳에서 기다려라. 대군을 통제하는 것은 소수를 통제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다. 단지 그들의 숫자를 나누는 문제일 뿐이다. 적의 움직임과 변화를 따라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도망치는 척해도 쫓아가지는 말라. 명령을 내리는 기술은 작은 실수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고 사소한 의심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군사력이 있고 군주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가 승리한다. 싸움이 반드시 승리한다면 통치자가 금지하더라도 싸워야 한다. 싸움이 승리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통치자의 명령이 있더라도 싸워서는 안 된다. 성공한 사람은 갈등을 처리하고 모두에게 최상의 결과를 보장하는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오래 지체하면 무기가 무디어지고 사기가 떨어진다. 장군의 할 일은 병사들이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 뒤에 있는 사다리를 걷어차는 것이다. 방어를 통해 상대방이 당신을 물리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지만 공격하지 않고는 그를 이길 수 없다. 절박한 상황에서는 싸워야 한다. 빠르면 살아남고 빠르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 그것이 죽음이다. 너희가 활과 화살을 쏠 때 구름을 겨누는 것은 맞을 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지상의 먼 목표물에 도달하기 위해서이다. 전술적인 배치를 할 때 최고의 위치는 그것을 숨기는 것이다. 전쟁에서 위장을 하면 성공할 것이다. 적과 나 모두 무지하면 반드시 위험에 처한다. 힘이 부족하면 방어하고 힘이 많으면 공격하라. 기동기술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다. 책략이 어려운 것은 우회로를 직선으로 만들고 불행을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포획하라. 그러면 그가 당신의 뜻에 따를 것이다. 그를 조사하여 그의 힘이 어디에 있고 어디가 부족한지 알아야 한다. 이점을 쫓기 위해 온 군대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것을 얻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싸우고자 한다면 적군이 높은 성벽과 깊은 도랑 뒤에 숨어 있더라도 강제로 교전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곳이 아닌 다른 곳을 공격하는 것이다. 예전의 훌륭한 투사들은 먼저
자신을 패배의 가능성에서 벗어나게 한 다음 적을 물리칠 기회를 기다렸다. 정복할 수 없다는 것은 자신에게 있다.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적에게 있다. 원색은 5개 이하이지만 조합하면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색상을 만든다. 싸우려는 사람은 먼저 비용을 계산해야 한다. 실전을 벌일 때 승리가 오래 걸리면 남자의 무기는 무뎌지고 의욕은 식는다. 성읍을 포위하면 기력이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쟁에는 일정한 조건이 없다. 상대방과 관련하여 자신의 전술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하고 승리할 것이다.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를 잡기 위해 전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것보다 더한 것은 없다. 통찰력이 부족하고 적을 과소평가하는 자는 반드시 포로가 될 것이다. 상대보다 조금 앞서 있는 시간의 가치는 종종 우월한 숫자나 더 많은 자원보다 큰 이점을 제공한다. 그를 동요시키고 그의 움직임의 패턴을 확인하라. 전투의 성공은 적의 목적에 조심스럽게 순응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 전쟁의 폐해를 모르는 사람은 전쟁의 이익을 인식할 수 없다. 적군이 당신보다 먼저 점령했다면 그를 따르지 말고 후퇴하며 그를 유인해야 한다. 깨달은 군주는 조심스럽고 훌륭한 장수는 신중하다. 현명한 장군은 적의 먹이를 찾는다. 전투를 벌이기도 전에 사령부에서 승리를 예상하는 사람이 가장 전략적인 요소를 가진 사람이다. 적군을 포획하는 것이 파괴하는 것보다 낫다. 나는 승리했을 때의 전술을 반복하지 않고 무한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황에 대응한다. 적이 주는 미끼를 삼키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는 군대를 방해하지 마라. 비밀 작전은 전쟁에서 필수적이다. 군대는 그들에게 의존하며 모든 행동을 취한다. 비밀하게 계획하고 은밀하게 움직이며 적의 의도를 좌절시키고 그의 책략을 저지하여 마침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나의 조언을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장군은 승리할 것이다. 내 조언을 듣지도 않고 그에 따라 행동하지도 않는 장군은 패배할 것이다. 내가 승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은 형태에 따른 것이지만 군중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겉모습은 볼 수 있지만 내가 승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장군이 적의 힘을 가늠할 수 없어 열등한 군대가 더 큰 군대와 교전하도록 허용하거나 약한 부대를 강력한 군대에 던지면 결과는 패주임에 틀림없다. 좁은 고개는 먼저 점령하여 강하게 배치한 후 적이 오기까지 기다리게 하라. 호랑이 소굴에 들어가지 않으면 새끼 호랑이를 잡을 수 없다. 공격은 방어의 비밀이다. 방어는 공격을 계획하는 것이다. 왕은 말만 좋아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평범한 무리의 시야 안에서 승리를 보는 것은 탁월함의 절정이 아니다. 전술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산. 둘째, 수량. 셋째, 물류. 넷째, 힘의 균형. 다섯째, 승리의 가능성. 적을 궁지에 몰지 마라. 군사작전에서 중요한 것은 끈기가 아니라 승리이다. 어떤 통치자도 단순히 자신의 비장을 만족하기 위해 군대를 현장에 보내서는 안 된다. 어떤 장군도 단순히 화가 나서 전투를 벌여서는 안 된다. 전쟁을 하려는 자는 외부의 적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내부의 적을 제거해야 한다. 그들의 힘이 상당하다면 대비하고 그들의 힘이 강하다면 피하라. 당신의 병사들을 탈출할 수 없는 위치에 던져라. 그러면 그들은 도망치는 것보다 죽음을 택할 것이고 죽음을 맞이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 사신을 보내어 입에 찬사를 하는 것은
적이 휴전을 바라는 징조이다. 당신 부하들의 안위를 주의 깊게 살피고 그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말라. 에너지를 집중하고 힘을 비축하게 하라. 당신의 군대는 계속 움직이고 헤아릴 수 없는 계획을 세우기 때문이다. 군대를 멀리 두는 것은 백성을 궁핍하게 한다.